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주 지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이고요. 저와 함께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이 얘기 나눠주실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시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뵌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 지금 오늘 주제인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일반 주주 보호에 관해서 한 20여 편 논문을 발표해 왔고요.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20여 편이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해서 참 논문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엊그제가 이제 광복 74주년이었습니다. 주권회복 74돌인 날이었는데 요즘 이제 때가 때인지라 정부 차원에서도 또 국민적으로 뭐 일본을 제대로 알자, 일본을 이기자, 극복하자 뭐 이런 운동 캠페인이 한창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담아서 우리 특집 시간에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주권 회복, 주주의 권리 회복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 주주의 권리 회복, 주권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까지 다루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하고 3회에 걸쳐서 코리아 주권 회복과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처방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교수님. 그 주주들이 말씀드린 주권 회복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주주들의 주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하고 특히 나라마다 소유 구조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전형적으로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의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 보호라 그러면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오늘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전에 그 일반 주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법에 나오는 소수주주의 개념인지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액주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라 소수주주라는 표현이 그 전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일반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액주주나 소수주주는 주식 수의 많고 적음이나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은 걸 가지고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 11%, 엔료 7% 그랬다고 그러지만 다 경영권이 없는 그냥 일반 주주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을 할 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수동적으로 지배주주의 어떤 행위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이 전체 지배 구조를 구상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에 대응하는 뭐 소수주주나 소액주주 개념이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응하는 일반주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과연 이 일반주주의 권리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번 특집 기획의 제목을 우리 교수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제목을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상관 의무 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되게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뭐 머닝투데이 방송인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주제를 잡아서 정면으로 다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 좀 쉽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 개념을 우리 신하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대한민국 시장이 한층 더 선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공부 좀 해보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거나 많이 우리 학계는 물론이고 실무나 또는 뭐 증권 시장에서도 쓰이고 있지는 않은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오늘 주제로 선정해 주신 방송사 그리고 우리 부장님의 높은 안목에 제가 참 경애를 표하고 싶고요. 그 주제
갑자기 분위기가 예,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꼭 뭐 저를 그게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실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거는 주주의 지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회사라는 거는 한자로 풀어서 보면 주식이 모인 사단,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주주로 구성된 단체의 멤버십, 법률, 회사법용어로 하면 이제 사원권 지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자기 자본 가치가 이제 주주들의 몫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n분의 1만큼 자기의 비례적인 몫을 가진다. 그리고 회사는 그것을 충분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걸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 그걸 제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뭐 제가 만들거나 어디 없는 개념은 아니고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회사법 판례에 많이 등장하는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시되는 용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 성인들이 이제 한테 그 n분의 1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그렇죠. 낯익은데 예. 사실 이게 주주로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온전한 가치의 n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n분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려야 되고 그만큼 보호받아야 된다라고까지 그 n분의 1의 개념이 이 주주로서 좀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사례는 좀 제가 주변에서 좀 찾아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그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지금 선정하시고 또 논문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선관주의 의무는 조금은 좀 이제 낯익은 개념이라서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주의 의무라는 거는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주의 n분의 1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당연히 선관주의로서 미국에서 이제 피두셔리 듀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커버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 네. 그래서 주주의 n분의 1을 보호하는데 선관 의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한국은 교수님 있잖아요. 예. 이런 선관 의무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뭐 아까 교수님 그 커리어를 보니까 예. 아주 화려하시던데 외국의 주주나 투자자나 외국의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반응을 좀 합니까? 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외국 사람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뭐 직관적으로 많이 듣는데 네. 한국은 이상하게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줄어든다. 예, 예를 들면 뭐 신주 발행 한번 하고 합병 한번 하고 분할하고 교환하고 하면 어느새 지배주주의 컨트롤은 세지고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자사주거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억제할 수 있는 그 주주의 이익이 보호돼야 될 그게 이제 비례적 이익이죠. 그게 보호돼야 되는데 그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선 변호사들도 그렇고 보호가 안 된다고 한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주식회사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이제 한국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우여곡절과 뭐 소송 거쳐가지고 이제 삼성 같은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대기업들은 이제 함부로 뭐 그 이사들이 뭐 총수의 대리인으로서만 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민관의 감시도 사실 좀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하거나 현장 다니다 보면 지금 더 큰 구멍은 이른바 업력이 막 50년 전으로 오래된 그래서 이제 승계를 앞두고 있는 이런 중견기업들의 어떤 이사회 운영에서 일반 주주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일반 주주라는 개념을 이제 빌어 쓰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빼앗아가는 듯한 권리를 축소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이사회 운영을 제가 아주 자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주주 평등의 원칙은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례적 이익 보호 원칙하고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예, 그 주주 평등의 원칙이 이제 한국에서도 통설 판례로 네. 인정이 되는 개념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주 간에 평등하게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기업 가치의 n분의 1까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런 개념까지로 나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게 받더라도 똑같이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합병을 할 때 기업 가치보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설령 적더라도 똑같이 보장이 되면 어느 한쪽 불리하게 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불리하게 하면 그건 뭐 합병 비율의 적정성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적어도 주주 평등의 문제는 위반의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이익을 이제 성관의 의무로 집어넣어서 보호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똑같이만 적게 줄 게 아니라 예. 보장하고 증진하는 게 증진한다. 개념이 들어 있는 거죠. 아, 그런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대한민국 방호사상 거의 최초로, 사실상 최초로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주제를 놓고 저희가 이제 이상훈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게 왜 좀 심각한 문제인지 또 이렇게 우리 신하분들이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삼성물산 합병에서 판례 중심으로 아무래도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나온 합병 무효 소송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판결 내용의 일부를 제가 뭐 중간에 또 여러 문구가 있으면 중략하고 핵심 문구만 뽑아보면 이사들은 주주의 재산 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한마디로 주주를 위한 의무가 없다. 이게 첫 번째가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회사, 즉 법인에 대해서만 이익을 고려했다면 세 번째, 주주들의 이익 득실은 고려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합병 비율 관련해서 성관의무 충실 의무 위반은 아예 논외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대법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뭐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판례가 나오는 어떤 그런 법리라든가 법 구조,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반 주주나 소액 주주들은 상식적으로 이사회 멤버인 이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례를 보면 이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판례는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 1심 중앙지법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대법원 판례 인용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 특히 그 2009년 에버랜드 판결 이래로 뭐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1심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함의가 큽니다. 이게 회사의 법인 계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좌란 말을 쓰는데 계좌요? 예, 어카운트라는 말이죠. 회사의 이익만 되면 사실 근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거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이 회사 내에 주주들 간에 이 n분의 1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주주의 비례적 보장이 여기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병해서 회사의 시너지가 발생하면 어떤 결정을 해도 주주들의 아까 말씀하신 계좌, 주주의 계좌가 줄어들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을 든다 그러면 합병해서 시너지가 생긴다는 건 그 파이. 여러분 둥그런 피자에서 바깥지름이 커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파이는 이만큼 커지는데 합병해서. 근데 합병 비율이라는 건 그걸로 이렇게 우리 피자 나눠 칼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몇 등분으로 자르고 어떻게 자르는지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주주들 입장에서. 그거는 그 성관의무 문제가 아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피자에 대한 비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례적 이익과 성관 의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제가 그 2006년, 7년 그 무렵에 됐던 좀 오래됐네요, 이건요. LBO 판결인데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학계나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 LBO 판결인데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 만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양메이저하고 한일합섬하고 저게 LBO 사례인데. 근데 가만 보시면 먼저 합병 비율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동양메이저 여기가 이제 지배주주 86%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고 동양은 PBR이 3.5배.
근데 타겟인 예. 자회사죠. 한일합섬은 PBR이 0.38배. 예. 대략 보면 한 10배의 차이가 10배 나요. 차이 납니다. 네, 예. 합병하는데. 예. 그 그 10배인데 그거를 자회사 주주는 자기 거는 한 30%로 38% 줄이고 네. 지배주주 거는 3.5배를 곱해가지고 부풀리고. 거의 10대 1로 해서 교환이 된 거래인데요. 이게 이제 법대로 당시 증권거래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려진 사안인데 그 증권거래법이라면 왜 시가? 예. 그죠? 지금 자본시장법에 있는 법정산식 그 아. 합병 비율 정하는 포뮬라가 있습니다. 네, 공식 있죠. 그 공식 옛날에도 있었던 걸 가지고 뭐 한 달, 예, 한 달, 일주일, 하루, 3일. 뭐, 그렇게 그 가중평균한 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 1로 했고 이 자회사가 현금이 1,800억 원이 있다 보니까 이걸 탈취하기 위한 합병이다 해서 검찰에서 검찰이? 이제 배임으로 업무상 기소했군요.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당시 법원의 판단은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그 표에서도 보시면 또 하나 특이한 게 네, 표에서 보시면 네. 그 지배주주의 순자산이 맨 밑에요. 3,300억 원이고 86% 가지고 있는 네. 타겟의 한일합섬은 4,500억 원이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게 86% 가지고 있는 자회사 한일합섬이 훨씬 더 커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이한 의미인데 4,500억 원의 86%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의 순자산은 사실은 원래 저것만 해도 3,900억, 86% 곱하면 3,900억. 멀쩡하다면 그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3,300억이라는 얘기는 요거 주식 빼고 나머지에서는 600억이 결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 나머지 14% 일반 주주한테 그 600억이 전가되는 전형적인 그 일반 주주의 부가 편취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배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가라는 그 원칙만 강조하면 어쨌든 3,300억 순자산이니까 문제 없냐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주식은 자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600원을 떠안으면서 자기 주식을 그렇게 프리미엄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사라고 했다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시가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까 이제 n분지일 개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가에는 그 회사의 온전한 n분지일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통설인데 이 시가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지 이에 대한 어떤 교수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고쳐야 될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가라는 거는 이 돌아다니는 시장에 있는 일반 주주들의 주식의 가격이고 n분의 1이라는 거는 기업 전체의 가치의 n분의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은 그냥 일반 주주의 디스카운트된 가격이기 때문에 회사 주주들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큰 M&A를 할 때는 기업 전체 n분의 1을 쪼개서 환가를 해줘야지 그 주식에 디스카운트된 시가만 주고 내보내는 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지주사 설립이 막 떠올라요. 사실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주사로 가면 이게 이제 베스트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막 세제 지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쪼개고 또 이렇게 합치고 하다 보면 이제 지배주주 지분은 늘어나고 이제 일반 주주 지분은 줄어드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었던 게 지주사 설립인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n분지일의 개념, 일반 주주의 어떤 이익의 보호 이런 거에 관해 비춰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주회사라는 게 보통 회사를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해서 이제 쪼개고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지주회사 될 회사가 신주발행해서 주식 교환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환 비율의 문제가 합병 비율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배정할 때 자사주에 대해서 배정하느냐, 뭐 자사주 마법. 어쨌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은 굉장히 강화되고 일반 주주의 그 프리미엄이 약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부의 보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n분의 1 가치가 훼손되는, 희석되는 거래 위험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아트라스 BX라는 이제 한국 타이어 계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자진 상폐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가가 한 5만 원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일부 소액 주주들은 뭐 이게 회사의 가격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싸게 이제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해외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렇게 이익을 뭐 빼앗아 가고 지배주주들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러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법인 계좌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선관의무 개념이 법인의 가치만 보호한다 거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배후에서 주주들 간의 멤버십의 가치를 편취하거나 그게 일방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대해서 억지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계좌, 법인 계좌 이게 지금 나뉘어 있고 선관의무가 거기서 단절되는 문제. 알겠습니다. 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2회 또 기획 특집 마련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